저는 더운 여름이 다가오면 경기도 가평으로 놀러 가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하루는 웨이크보드를 타기 위해서 가평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요. 그날도 오전에 도착을 해서 한번 웨이크보드를 타고 난 이후에 의자에 앉아서 조금 더 쉴 겸 재미삼아 경매 물건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근처에 경매 나온 물건이 없나? 마침 차로 5분 거리에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임장을 가보려고 하는 찰나 순간 저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사항이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는 곳과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비쌌습니다. 감정가가 25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당연히 저한테는 그런 금액이 없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유치권과 맹지라는 특수 물건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완전한 초보였기 때문에 제가 유치권이나 맹지 이런 특수 물건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에이, 임장 가면 뭐해, 어차피 입찰할 일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운이 조금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어차피 입찰할 일도 없겠지만 이렇게 놀러 온 김에 그냥 가볍게 가서 땅 모양만 보고 오자. 그렇게 첫 임장은 가볍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장은 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결국엔 그 물건을 낙찰받고 수상레저 사업까지 운영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이렇게 가평까지 와서 살게 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물건을 낙찰받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낙찰은 받는 게 아니고 만난다는 거였습니다.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낙찰을 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완벽한 임장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면 할수록 오히려 임장을 나가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임장 전에 손품을 판다고 해도 늘 부족한 느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임장을 나갈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놀러 간 김에 가볍게 임장을 가다 보니까 부담 없이 임장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다가 사랑에 빠지는 물건을 만나면 그때는 저절로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 느낀 겁니다. 하나의 완벽한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 물건을 다니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물건을 만나는 거구나 라는 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번 여름에 놀러 간 김에 어떻게 임장을 하면 좋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행 중에 임장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행의 즐거움과 가벼운 마음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즐거운 여행이잖아요. 따라서 임장은 그저 부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가볍게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막상 임장을 갔는데 별로다? 그럼 다시 여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행 중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이럴 때 임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요. 그런 여행 중에 괜찮은 물건까지 임장을 했다면 즐거움이 배가 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사실 핵심 포인트인데요. 현지 정보 수집이 용이합니다. 여행을 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 근처에 방을 잡았거나 혹은 현지인을 통해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현지인한테 정보를 얻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여행뿐만 아니라 친구 동네나 혹은 지인분의 동네로 가는 일이 생기면 그곳에 간 김에 임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친구 혹은 지인분의 그 이야기가 이제부턴 돈이 되는 이야기로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겨우 주말에 시간 내서 임장 한번 다녀올까 말까 하는데 물건 분석도 제대로 안 하고 간다라는 건 이거 너무 시간 낭비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도자기 수업에 대해서 들어보세요. 도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두 반을 가르치는데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한 반에서는 학기 동안 유일한 과제가 완벽한 도자기 하나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반에는 최대한 많은 양의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이 반은 도자기의 양으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완벽한 단 하나의 도자기를 만들어야 했던 팀은 결국 한 개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팀이 다수였습니다. 반면에 그저 많은 양의 도자기를 만드는 팀은 디자인이나 기획 상관없이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결국 양도 양이었지만 품질 면에서도 더 좋은 도자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양이 운을 이긴다는 거였습니다. 하나의 완벽한 것을 선택하고 만들려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 많은 양의 작업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많은 경매 초보자분들이 임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완벽을 추구하다가 결국 임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분석, 권리 분석, 주변 환경 조사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간도 부족하고 결국 임장을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행을 가듯 그냥 완벽하지 않더라도 자주 임장을 나가게 되면 실제 현장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장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건을 분석하는 능력과 현장 감각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거고요. 한마디로 도자기 실험에서 보듯이 반복적인 시도와 연습이 완벽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보자인 여러분이 책상에 앉아서 임장을 나가기도 전에 좋은 물건을 알아냈다면 그건 좋은 물건이 아니라 안 좋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초보자인 여러분이 앉아서 좋은 물건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이미 모두가 좋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물건이고요. 그런 물건은 경매에서도 경쟁이 올라가기 때문에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물건을 찾는 것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그냥 가볍게 툭 임장을 나가는 게 오히려 좋은 물건을 만날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스터디를 했던 분들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물건을 찾아서 임장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스터디원분의 나이가 45살이라면은 그냥 종합 검색을 눌러서 4번째 페이지에 5번째 물건을 임장을 나가는 겁니다 라는 식으로 무조건 임장을 나가는 방식으로 물건을 찾았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물건을 찾았는데 제주도가 걸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다 같이 우리는 제주도로 임장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어떤 약속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주변에 경매 물건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다녀와 보세요. 어차피 그냥 간 김에 경매 물건 한번 보고 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가볍게 물건을 만나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우연히 사랑하는 물건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더 이상 완벽이라는 기준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가두지 마시고 최대한 가볍게, 쉽게, 그리고 즐겁게 임장을 다녀보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자유롭습니다. 여기까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공을 배운다의 착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